안녕하세요. 고대 그리스 건축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기원전 6세기 아르카이 시대 때 그리스 신전의 건축 발전 과정을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평면 및 기둥 개수 등에 따른 신전의 그런 형식 구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원전 480년경 고전기의 개막에 앞서서 아르카이 시기와 고전기의 과도기에 위치하는 중요한 신전, 아이기나 섬의 아파야 신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기나 섬은 그 아테네 앞에 위치한 그 섬이고요. 지금은 조용한 그 항구 마을이지만 그 고대 그리스 때는 아주 아테네의 라이벌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아주 발달된 상업을 바탕으로 유럽 최초의 그 화폐를 주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강력한 해상 세력이었지요. 지금 이 아이기나 섬은 이렇게 역삼각형 유사한 그런 모양이고, 서쪽에 이렇게 항만시설이 있고 동쪽에 이 산악지대에 이런 성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곳은 그 동쪽 성소에 남아있는 아파이아 신전, 즉 아파이아 성소고요. 이 평면도를 보시면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성소가 형성됐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가장 먼저 지어진 아르카이 때의 신전 유구들이고요. 뒤이어서 이 녹색 부분, 그리고 오렌지색이 바로 오늘 살펴볼 이 기원전 이 5세기 경의 그 신전과 그 부속 건축물들입니다. 입구인 이 프로필라이온에서 이 신전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주변을 벽이 감싸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아파야 성소에는 기원전 570년경 신전이 처음 세워졌다고 추측이 되고요. 근데 기원전 510년경 화재로 파괴되고 다시 건설이 된 걸로 추정됩니다. 옛 신전의 그 흔적이 출토돼 가지고 현재 그 박물관에 이렇게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야 신전이 이렇게 잘 남아 있고요. 대략 기원전 500년경, 즉 아르카이 시기에 이제 끄트머리를 장식하면서 고전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위치하고 있죠. 사진에서 보이듯이 그 지지난 시간 봤던 그 아르카이 신전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경쾌하고 우아하게 수직적으로 아주 잘 뻗어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이아는 이 아이기나 섬의 토착신이에요. 풍요와 농업의 여신입니다. 이 신전이 지어졌을 때는 아르카이 시대의 최말기고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전성기인 고전기로 향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라고 할 수 있지요. 순중함이 많이 사라지고 아주 경쾌한 상승세가 부각된 그런 우아한 신전입니다. 특히 이 신전에서는 이 정면의 파사드, 그리고 내부의 신상을 모신 그 셀라, 켈라의 오더, 그 기둥의 굵기 차이를 통해서 위계가 표출된 점이 주목되는데, 아무래도 외부에 노출되는 파사드에 비해서 그 실내의 위계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을 어떤 가는 기둥으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기둥이 가늘어지면은 상부 구조체를 받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실내에 가는 기둥은 2층으로 처리하는 그런 합리적인 면모를 보였고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짜임새를 통해서 아주 논리적인 건축 구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거죠.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부에 비해서 내부의 기둥은 얇은 대신 2층으로 처리해서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짜임새를 통해서 당시 그리스, 폴리스 국가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사고 체계를 건축적으로 잘 시각화하고 있지요. 네, 이거는 다시 그 외관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전에 비하면은 배울림도 많이 완화가 됐고 그 주두의 크기도 많이 작아졌습니다. 기둥도 훨씬 전체적인 비례가 세장해지는 가운데 아주 우아하고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고전기의 당당함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도기의 발전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 신전은 특히 동서 입구분 상부에 있던 그 페디먼트, 삼각형 지붕 틀이죠. 그 페디먼트의 조각이 아주 유명합니다. 각각 고전기 초와 아르카이크 말의 이 그리스 문화의 또 성숙한 발전을 잘 보여주지요. 이 조각들은 독일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돼서 현재는 독일 뮌헨에 가면 볼 수 있고요. 뮌헨에 가면 글립토테크라고 하는 고전 조각 박물관이 있습니다. 독일 신고전주의 시대 아주 중요한 건축가인 루트비 클렌체가 설계한 중요한 건물인데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동쪽 페디먼트와 서쪽 페디먼트의 조각이 그 원래 배치대로 추정돼 가지고 전시돼 있지요. 두 조각은 시기가 좀 다릅니다. 동쪽 페디먼트는 고전기 초인 기원전 약 500년에서 480년경으로 추정되고요. 서쪽 페디먼트는 아르카이크 시대 말인 기원전 505년에서 5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두 조각의 시기가 다른 이유는 동쪽 페디먼트 조각이 벼락으로 파괴된 후에 교체됐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이전 조각 중에 남은 것이나 파괴된 것들이 성지 내에 별도 매장 설치돼 가지고 이런 상황을 추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페디먼트의 그 삼각형 기울기에 따라서 조각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동쪽 페디먼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파야 신전의 페디먼트는 트로이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동쪽 페디먼트는 첫 번째 트로이 전쟁이 소재입니다. 헤라클레스와 트로이의 왕, 전설적인 왕인 라오메돈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아는 그 일리아드의 트로이 전쟁은 아니에요. 라오메돈은 신들의 도움으로 트로이의 성벽을 건설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라클레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때 헤라클레스를 돕는 이 텔라몬과 헤라클레스의 모습이 나와 있죠. 텔라몬은 참고로 아이기나의 왕이었던 아이아쿠스의 아들이자 또 아이아스, 영웅 아이아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아테네 상이 있었고 이렇게 활을 쏘는 헤라클레스의 상이 비교적 아주 상당히 잘 남아있지요. 이 헤라클레스와 그 주변 인물 조각을 보면은 이전 아르카이크 조각에 비해서 굉장히 진일보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체 표현의 그 유기적인 구성이 아주 돋보이는데 특히 팔과 이 허벅지의 근육이 아주 하나로 연결돼서 아주 뛰어난 그런 해부학적 지식이 돋보이는 그런 유기적인 신체로서 잘 표출이 되고 있지요. 아직 얼굴 표정 등에서 좀 미숙함이 좀 보이긴 하지만 고전기로 향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전상을 이런 근육과 신체 표현이 잘 보여줍니다. 가운데 아테네상은 이렇게 X자 형태를 취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가운데 보이는 그 인물의 근육 표현에서 보이듯이 단순히 어떤 기하학적인 그런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어떤 해부학적인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굉장히 유기적인 신체 표현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드, 그 삼각형 박봉이 줄어드는 부분에 그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죽어가는 전사를 배치한 점이 아주 잘 눈에 띄고요. 이 죽어가는 전사는 트로이 왕인 라오메돈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삼각형 장식면에 따라서 어떤 굉장히 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에 잘 맞춰서 이 죽어가는 인물을 아주 생동감 있게 잘 조각을 했지요. 이 신전을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2차원적인 그런 면밖에 안 보였을 테지만 조각은 3차원적으로 아주 완벽을 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전의 어떤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짜임새만큼이나 이 조각도 단순히 보이는 부분만 부조처럼 조각하지 않고 3차원적으로 완벽하게 그런 유기적인 짜임새를 이뤄냄으로써 당시 그리스 사회의 그런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이렇게 시각적인 그런 조각과 건축으로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삼각형, 우리가 끝부분에서 바라본 전체 페디먼트, 동적 페디먼트의 구성이고 신체 표현뿐만이 아니라 전체 인물 구성도 아주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잘 구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서쪽 페디먼트고요. 동쪽 페디먼트보다는 좀 더 이른 시기에 조각이 됐지요. 이거는 두 번째 트로이 전쟁, 우리가 잘 아는 일리아드의 트로이 전쟁이고 아가멤논 그리고 아이아스, 아까 봤던 동쪽의 텔라몬의 아들인 그 아이아스와 특히 프리아모스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기나 섬을 좀 살펴보자면은 제우스와 님프 아이기나, 아이기나가 님프 이름이에요. 그 사이에서 아이아코스가 태어났고 결국 그 아이아코스의 후예들이 이 아이기나 섬을 다스린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그 후예들이 이제 그 전설상 보물의 도시인 트로이에서 활약한 영웅담을 바로 이 토착신을 모신 아파이아 신전에서 다루고 있는 거지요. 즉 이 신전의 페디먼트는 아이기나 섬과 관련된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한편으로는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이 전사들의 불멸성을 또 기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엔 또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인 트로이를 정복한 그런 면을 강조함으로써 이 아이기나 섬의 어떤 전설적인 영광을 빛내주려고 하는 거죠. 이전 아르카이 시대의 그 한 100년 전 그 코스섬의 그 아르테미스 신전과 비교하자면은 그 메두사, 중앙의 메두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벽사적이고 아직은 원시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조된 거에 반해서 이 아파이아 신전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훨씬 진일보한 그런 발달된 도시 폴리스 문화, 훨씬 인간화된 도시 폴리스 문화의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또 그런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훨씬 진일보한 도시 공동체 건축물로서 신전의 조각을 잘 보여주지요. 중앙에 신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인물들, 트로이에서 싸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 신상 우측에 있는 게 바로 아이아스입니다. 투구를 약간 삐뚤어쓴 게 악동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보면은 그 인물의 표정에서 아주 옅은 그런 미소를 우리가 엿볼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이제 아르카이 고절기의 특징입니다. 나름 꽤 유기적인 신체 표현을 이루고 있지만 그 얼굴 표현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소 짓는 걸로 아직은 그렇죠? 굉장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삼국시대 조각이나 세계 어느 지역에 가든 공통적으로 나타나지요. 고전기 이전에 그런 고절기에 많이 나타나는 특징으로 고절기의 미소, 아르카이의 미소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이 죽어가는 이 전사조차도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죠. 앞서 봤던 동쪽 페디먼트에 비하면 확실히 좀 어색함이 좀 보여요. 그렇죠? 이런 근육의 연결, 팔다리 연결이 유기적인 듯 하면서도 약간은 어색함이 있는 그렇지만 굉장히 나름의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생생한 인체 표현을 하고 있는 고전기로 향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발전을 잘 보여줍니다. 페디먼트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 틀에 맞춰서 인물이 잘 조각이 돼 있지요. 역시 이 서쪽도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 조각을 함으로써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3차원적인 그런 살아있는 인물에 대한 생생한 그런 표현을 3차원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건축 체계와 조각에 있어서의 어떤 신체 체계의 어떤 유기적인 또 논리적인 짜임새가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 조각은 본래 이렇게 채색이 돼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 그리스 문명에 대해 가졌던 어떤 순백의 이미지 이런 건 일종의 좀 우리가 일종의 신고전주의 시대 때 가졌던 그런 일종의 판타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훨씬 역동적이고 생생한 그런 면을 지니고 있었지요.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조상신들의 얘기를 담음으로써
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런 새로운 공동체, 기원전 6세기를 거치면서 귀족뿐만이 아니라 상인과 농민들도 참여하는 도시 자유민의 어떤 기념비적인 공동체의 전당으로서의 신전건축, 그 신전건축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이 아이기나 섬의 아파이아 신전입니다. 대략 이제 이런 모습일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그 폐허의 구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대 그리스 신전의 기둥 배치 등을 통해서 신전 형식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 아이기나 신전의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헥사스틸 페리페랄 도릭 오더입니다. 정면에 기둥이 6개가 있어서 헥사스틸, 사면을 기둥에 감싸니 페리페랄, 그리고 주두에 아무 장식이 없는 노리스식의 오더지요. 그래서 헥사스틸 페리페랄 도릭 오더고 노리스식 신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표준적인 그런 신전 형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 아르카이 시대가 아주 그 발전 과정에서 이제 고전기로 넘어가게 되고요. 아르카이 시대를 정리하면서 그리스 도자기를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축을 살펴보는 강의이긴 하지만 그리스 문화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도자기가 또 아주 중요하지요. 특히 아르카이 시대 때 이 도자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도자기는 먼저 암흑 시대 때 이렇게 추상적인 기하학적 문양의 도자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르카이 시기 초 이렇게 디플로식 항아리처럼 이 가운데 부분 보면 사람의 문양이 추상적으로 등장을 하죠. 즉 크라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소멸한 다음에 없어졌던 인체 표현이 이렇게 소박하게나마 등장하는 게 이 아르카이 초의 이런 추상적인 문양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기원전 7세기에는 이렇게 동물 문양의 그런 도자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기원전 620년경부터 이제 고전기인 480년까지 그리스 도자기를 대표하는 양식 중에 하나인 검은 형상 도자기가 나오지요. 이들 도자기는 특히 도자기 표면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데 이 검은 형상 도자기는 이제 상감 기법으로 이 그림이 이제 표현된 겁니다. 이 보시는 이 작품은 엑세키아스라는 장인, 기원전 대략 이제 550년에서 540년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바로 트로이 전쟁에 참여한 그 아킬레스의 그 이야기를 다루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영웅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전 그 신체 표현의 중요한 특징이었던 이런 정면성의 원칙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가운데 자연주의적인 시도가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특출난 그런 면이고요. 이렇게 인물의 옆 얼굴을 그림으로써 가장 인지하기 쉬운 면을 중심으로 인체를 표현하는 그런 정면성의 원칙이 남아있으면서도 특히 발 부분, 정면성의 원칙에서는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 엄지발가락이 바깥에 그려져 있는 그런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보면 새끼발가락에서부터 엄지발가락이 입체적으로 표현된 그래서 이 두 인물의 이 발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사실적인 자연주의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당시 회화상의 놀라운 또 진보를 알 수 있죠. 이러한 보수성과 진보성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 할 수 있고요. 검은 형상 도자기에 이어서 나오는 게 붉은 형상 도자기입니다. 대략 기원전 520년경부터 그리스 문명권이 정치적으로 몰락한 후인 기원전 3세기경까지 제작이 됐고요. 이제 상감이 아니라 직접 그림으로써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표현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사진에 보이는 도자기 작품은 에우티미데스란 장인이 제작한 기원전 510년경의 작품으로 추정이 되는데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는 영웅 헥토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가운데 헥토르가 있고 그 아버지인 프레아모스와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전쟁터로 떠나보내는 좀 애틋한 장면이지요.
하단부 방패 등에서 보이듯이 그렇죠? 그 정면성의 원칙에 따른 그 눈에 잘 띄는 측면 위주로 인물을 표현한 게 눈에 띄지만 한편으로 아주 놀라운 그런 자연주의적인 시도도 돋보이고 있고요. 특히 하단부 이 발의 표현을 보면은 이 발을 과감하게 정면에서 표현한 그래서 단축 기법을 사용한 어떤 자연주의적인 기법이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그 장기도는 인물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과감한 정면성의 원칙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고대 그리스 도자기는 도자기 자체의 조형미도 돋보이지만 특히 고대 그리스 회화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좀 미약하지만 고대 그리스 회화의 그런 높은 수준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소중한 그런 유산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르카이 시기에서 고전기에 이르는 그런 과도기의 중요한 건축물 아파야 신전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고대 그리스 문명의 전성기인 고전기 그 건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